강의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148쪽에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 자,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 내 입맛에만 맞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문제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자, 재고자산에서 설명드린 게 제일 처음에 재고자산의 정의 설명드렸고 6가지. 두 번째 설명드린 게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 설명드렸고,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 설명드리면서 할인액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10분의 2, 30분의 n 요거.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게 이제 재고자산의 범위, 운송 중인 상품, 적송품, 시용품. 사실은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혹시나 올해 처음 나온 용어로서 반품 조건부 판매의 경우 반품률을 알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혹시나 보험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린 거네요. 그것까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붕괴는 할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입에 배지가 않아요. 저도 생전 처음 강의를 하는 용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이란 건 뭐냐? 예를 들어 재고자산 계정을 그린다고 쳐요. 그러면은 재고자산 계정 차변에 기초상품 재고액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순매입액을 쓸 것이고, 대변 아래 칸에는 기말상품 재고액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쓰는데, 여러분 생각에 기초상품 재고액, 순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매출원가 이 넷 중에서 계산하기가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계산하기 가장 편한 거. 계산하기 가장 편한 거. 기초상품 재고액이 계산하기 제일 편할걸? 왜? 작년도 기말상품 재고액을 베꼈으면 되니까. 두 번째 계산하기 편한 거. 계산이고 뭐고가 없어요. 순매입액이 뭐예요?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 다 더한 거지요. 그러니까 돈 준 게 얼마냐 이거예요. 물론 외상으로 샀던 외상 그거 다 포함하는 거지만, 자, 순매입액 여기까지는 결정이 돼. 그리고 매출액 역시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어. 매출액이 뭐예요? 매출액이 상품의 판매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확정이 돼. 자, 문제는 볼까요? 자,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 순매입액을 더한 거 그냥 요렇게 예를 들었죠. 기초 강의할 때 기초에 상품이 200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 상태에서 1년 내내 상품을 800원어치 매입했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때 누군가가 와서, 야, 너희 회사 상품 현재 얼마나 있니?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러면 얼마 한도 내에서만 팔 수 있어요. 자, 요 1,000원 한도 내에서만 팔 수 있죠. 그래서 회계상에서는 요 기초상품 재고액과 순매입액을 더한 걸 뭐라 그랬는가? 판매 가능한 금액이다 해서 판매 가능액. 또는 자, 우리가 모든 재고자산을 장부에다 적을 때는 원가로 표시한다 그랬고, 사올 때 금액, 뭘 사오건 사올 때 지급한 금액이 원가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게 기초상품에 대한 원가고 이건 사온 거에 대한 원가니까 두 개 더한 건 판매 가능한 상품의 원가가 되는 거죠. 판매 가능 원가. 같은 말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에다 순매입액을 더한 걸 판매 가능액이다 또는 판매 가능 원가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은 이제 바로 뭐냐? 여기서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이란 말은 이거예요. 어차피 차비는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럼 요 금액 중에서 도대체 얘가 얼마일까, 얘가 얼마일까 나누어 준 것. 우리는 이걸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이라고 말을 해요. 판매 가능액 중에서 매출원가는 얼마고, 기말상품재고액은 얼마일까? 나누어 주는 것. 그러면 보세요. 얘를 알면, 차변에서 대변 빼면 얘를 알고, 거꾸로 얘를 먼저 알면, 차변에서 얘를 빼면 얘를 알 수 있죠? 그러면 학자들은 어차피 대변은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학자들은 이 중에 어떤 걸 먼저 연구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요거는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팔린 거지요? 요건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팔린 게 많을까? 안 팔린 게 많을까? 팔린 게 더 많죠? 숫자 계산할 때는 큰 거 계산하기가 좋아요? 적은 거 계산하기 좋아요? 적은 거 계산하기 좋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먼저 연구를 한 거야. 왜? 얘만 결정이 되면 저절로 얘는 결정이 되니까. 그럼 여기다 기말상품재고의 금액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가? 현재 몇 개가 남아있는지 재고 수량에다가, 현재 몇 개가 남아있는지 재고 수량에다가, 이게 하나당 얼마짜리인지 한 개당, 단위당 한 개당 원가, 단위당 원가, 한 개당 원가를 줄여서 뭐라 그러는가? 단가라고 말을 하죠. 한 개당 원가를 줄여서 단가라고 말을 해. 자, 재고 수량에다 단가를 곱한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재고 자산에 단위당 원가가 혹시 사올 때 금액과 여기다 금액을 쓸 때, 단가를 쓸 때, 이거 한 개당 사올 때 금액과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게 있어요. 순실현 가능가치. 앞에서 연습은 한번 해봤겠지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순실현 가능가치가 뭔가 이따가 읽어보겠습니다만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것, 이렇게 말할 거거든. 자,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것, 한마디로 시가의 개념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만 생각하자고. 그냥 이걸 예상 판매 가격으로 기억을 합시다. 예상 판매 가격으로. 자,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즉 예상 판매 가격이 다르다면 이거죠. 예를 들어 이거 하나당 사올 때, 원가 하나당 사올 때 100원에 사왔어. 100원에. 이거의 예상 판매 가격이 100원에 사온 놈을 당장 내다 팔아도 500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합시다. 얼마에 사온 놈이? 100원에 사온 놈이 얼마를 받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원은 받고 팔 수 있을 것 같죠? 자, 한 개당 얼마 벌었어요? 벌은 거 아니죠? 이건 예상일 뿐이지. 그래서 원가보다 예상 판매 가격이 더 클 땐 회계 처리 안 해. 왜? 이건 예상되는 이익이니까. 자, 100원과 500원을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놈 100원을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100원에 사온 놈을 당장 내다 팔아도 40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 이거 손실이 예상돼요? 이익이 예상돼요? 손실이 예상되죠? 회계상에서는 예상되는 이익은 인식하지 않지만 예상되는 손실은 잽싸게 인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원과 40원을 비교했더니 얘가 더 적어. 이때는 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단가를 곱할 때는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가 다를 때는 뭘 곱하는가?
그 중에서 미니멈, MIN, 미니멈. 낮은 놈을 곱한다.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게 기말재고 얘기인데, 단가를 곱할 때 취득원가와 순실원가는 가치가 다르다면 뭘 곱하는가? 둘 중에 낮은 놈을 곱한다. 항상 강의는 낮은 거 이렇게 강의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취득원가와 순실원가는 가치가 다르네요. 뭘 곱해요? 그럼 밑에 거 이런다니까. 밑에 거가 아니라 낮은 거. 됐죠? 자, 이거는 이제 단위원가 결정 방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할 것이고, 계속 제일 많이 물어볼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수량 결정 방법. 자, 여기서 단위원가 결정 방법은요, 시험 볼 때까지 수백 번 떠들어. 근데 수량 결정 방법은 오늘밖에 안 떠들어요. 오늘밖에. 시험에 절대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아예 설명을 안 하죠? 분명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자주 출연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만 설명을 하는데, 자, 이때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뭐가 있는가? 계속기록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게 있어. 실지재고조사법. 자, 앞으로 계속기록법이니 실지재고조사법이니 떠들면 이건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이라는 것. 이때 실지재고조사법은 어떻게 하는가? 수량 곱하기 단가할 때 이 수량을 창고에 가서 실지재고조사를 해. 1개, 2개, 3개, 4개, 어머 27개 남았네. 27 곱하기 이렇게 실사 결과를 그냥 곱한다. 근데 계속기록법은 어떻게 되는가? 원래 계속기록법이란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장부에다 계속해서 기록했다는 얘기야.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장부에다 모든 내용을 전부 다 계속해서 기록했다. 이게 계속기록법이란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계속기록법에서는 이 회사의 상품의 기초재고량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요? 기록해 놨잖아. 200개가 있었다라고 가정. 자,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을 사왔다. 몇 개나 사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어떻게? 다 기록해 놨죠. 매입 수량을 더해. 자, 800개라고 가정. 자, 계속기록법에서는 팔았다. 몇 개나 팔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 다 기록해 놨죠. 매출 수량이 몇 개인지도 알 수 있어. 300개, 자, 매출 수량이 실제로 파는 게 270개를 팔았다라고 가정하고, 자, 그런데요, 계속기록법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계속기록법만 쓰는 회사는요, 절대로 창고에 안 가봅니다. 창고에 안 가봐. 여러분, 현재 창고에 상품이 몇 개나 남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요? 가서 직접 세본다고? 에이, 진짜 절대로 창고에 안 가본다니까. 얘네는 그냥 장부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초재고량 플러스 매입수량 마이너스 매출수량 해가지고 기말재고량이 몇 개인지 추정을 해내는 거예요. 기말재고량이 몇 개인지 거꾸로 요 장부를 보고 추정해내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 의하면 기말재고량이 몇 개예요? 장부에 의하면 기말재고량이 730개죠. 자,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 창고에 실제로 아니지, 매출 수량 거꾸로 얘기했다.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걸.
매출 수량에다가 730개라고 쓸걸. 말을 좀 너 거꾸로 했잖아, 이거.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이 회사 현재 장부만 보고 창고에 몇 개가 있는지 추정해 보는 거예요. 계산하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러분, 실제로 창고에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실제로 창고에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근데 아마 창고에 보면 도둑 맞은 금액도 있을 수 있겠죠. 도둑 맞은 것조차도 창고에 그냥 남아있는 걸로 표시가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 자, 이때 도난, 부패, 파손, 증발 등의 사유로 없어진 수량을 재고자산의 감모수량이라고 말을 하는데, 책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계속기록법의 결정적인 단점은 어떤 게 있는가? 따라 하세요. 같이. 감모수량이 기말 재고량에 포함될 수 있다. 결정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따라 하세요. 감모손실이 기말 재고액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실질재고조사법 한번 볼게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어떤 회사에서 사용하는가? 자, 보세요. 계속기록법은요, 거래가 아주 빈번하지 않게 드문드문 일어납니다. 거래가 드문드문 일어나니까 어떨 때 많아야 한 달에 한 건, 어떨 때는 막 1년에 한 두세 건, 거래가 드문드문 일어나니까 거래가 일어남과 동시에 모든 내용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그런 회사에서는 이제 계속기록법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머, 망하기 일부 직전 회사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난달에 인공위성 딱 하나 팔았어. 이달에 대형 유조선 2척 팔았어. 다음 달에 핵 잠수함 2척 팔기로 계약이 돼 있어. 막 이런 거. 장사가 잘 되는 회사야, 안 되는 회사야?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회사에선 이걸 써요. 그런데 거래가 너무 빈번한 회사에서는, 전에 한번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다른 도시에서 사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다는 소리가 뭐라 했냐면, 야, 짬뽕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거야. 웬 짬뽕인가 싶어서 어디서 만나재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집이 가깝고 그 친구가 멀어서 다른 도시에 사니까 제가 먼저 도착돼서 차에서 자고 있었어. 그래, 이따가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 너 어디냐? 그래. 지금 창고에서, 차 안에서 자고 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는 그러면 어떡하니? 빨리 가서 번호표 뽑고 줄 서 있어야지. 뭔 얘기야?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띵띵원에 3대 천왕에, 3대 천왕인가? 띵띵원 그러면 좋아. 헷갈리니까, 백띵원에 3대 천왕에 나왔던 데라 줄 서서 대기하고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된대. 에이, 그냥 얼마나 승질난지. 야, 나 짬뽕 한 그릇 먹자고 몇 시간 동안 줄 서기 싫어. 나 그냥 갈래. 딴 데 가서 먹자니까 따라오더만. 이런 데서는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난리난, 거래가 너무 장사가 잘 되는데, 자, 손님이 왔고 짬뽕 3그릇 주세요. 네, 잠깐만요. 원가 계산해서 장부 적고 뭐 이럴 시간 없죠.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회사 기초재고량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작년에 기말재고량 100개 쓰면 되네요. 200개 있죠? 플러스 매입 수량이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
팔 때는 거래가 너무 빈번하지만 살 때는 그냥 한꺼번에 사오니까 다 적어놨겠죠. 여기까지는 저절로 알아. 그런데 이 회사는 매출을 할 때는 몇 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매출을 할 때 몇 개를 팔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거꾸로 기말에 가서 실사를 해서 기말 재고량을 직접 빼. 기말 재고량을 직접 빼서. 자, 이건 실사 결과예요. 실사를 해서 기말 재고량이 몇 개나 있는가 봤더니 창고에 300개가 있는 걸로 가정을 합시다. 실제로 창고에 300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 자, 이 회사 몇 개 팔은 걸로 가정이 될까요? 700개 팔은 걸로 가정이 되겠죠. 문제는 여러분, 이 회사 정말 700개 팔았을까요? 자, 요 안에 사실 요 300개 중에는 원래 있어야 될 것은 도둑 맞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도둑 맞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긴 실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빼다 보니까 도둑 맞은 것조차도 팔린 것처럼 기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단점은 뭐냐? 한 번만 따라하세요. 다 같이 감모수량이. 책 잠시 후에 읽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따라하세요. 감모수량이 매출 수량에 포함될 수 있다. 금액으로 보면 다 같이 감모 손실이 매출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거래가 빈번하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 일단 책을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148쪽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계속기록법, 다른 말로 장부재고 조사법. 1번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보고기간 중에 언제든지 매출 수량 및 재고 수량을 장부만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자, 계속기록법은 모든 걸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보고기간 중에 아무 때라도 장부만 보면 몇 개를 팔았는지 몇 개가 남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자, 2번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 계정에 기입하고 매입 계정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회사 여기 계속기록법이라고 가정, 여긴 실지재고조사법 줄여서 실사법이라고 가정. 자, 이 회사가 상품을 매입할 때 분계는 어떻게 하는가?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을 사오면 그냥 차변의 상품이에요. 상품을 사오면 그냥 차변의 상품. 당연히 대변의 대가를 뭐로 줬는지 표시를 하죠. 그런데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상품을 매입하면 그냥 차별의 매입이야. 상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당연히 대변의 대가를 뭐로 줬는지를 표시를 하지요. 매입할 때는 그래. 자, 저거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김성일의 강의는 듣고 나면 결론이 항상 있어요. 근데 듣기 전에 중간에 왠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끝에도 아무것도 몰라. 들으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상관없지만 듣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이 회사 상품을 매출할 때 분계는 어떻게 하는가? 상품을 매출할 때는 필기도 할 필요 사실은 없어요. 계속기록법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상품을 매출하면 그냥 대별의 매출 써. 그리고 팔았으면 돈 받아야 되겠죠?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별의 현금 써. 그리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가 분계도 같이 하라 그랬죠. 팔아서 재고자산이 감소하고 팔은 상품의 원가라는 뜻으로 차별의 매출원가하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상품을 팔았다 대별의 매출하고
매출 수익은 인식해. 자, 그럼 잠깐 볼까요? 아까 뭐 백종원의 3대 천왕 얘기 나왔죠? 짬뽕집 나왔죠? 짬뽕집에서 그날그날의 매출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그날그날 매출액 어떻게 알아? 저녁 때 금관에 현금 다 세보고 그 다음에 카드로 파는 건 카드 전표 다 더해보면 매출액이 얼마인지 저절로 알 수 있죠? 매출액은 기록을 해요. 팔았으니까 돈 받으니까 차변에 현금 나오는데 원가 계산을 할 시간까지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산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계속기록법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했거든요.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는지, 요거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는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 정리분계가 불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원가 분계가 안 됐죠? 결산일에 갔어야 이렇게 분계하는 거야. 차변의 매입, 대변의 2월 상품, 차변의 2월 상품, 대변의 매입. 자, 그러면은 기초 강의할 때 이거 할 때 써먹었던 얘기가 있어요.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이 분계를 하면 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는지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왜 매출원가가 되는지까지 알 필요도 없다. 그냥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매입 옆에 재고자산 있고 재고자산 옆에 매입이 있으면 이건 결산일에 하는 분계다. 이것만 기억하자 그랬어. 자, 그러면 분계를 몇 개 설명했는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찝는 거를 잘 보세요. 분계를 두서 없이 5개를 나열해 쓰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4개에다가 요 중에 하나를 추가해 놓고 문제는 이렇게 나온 거죠. 다음 중 실지재고조사법이 아닌 것은 또는 계속기록법에 해당하는 것은 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계속기록법을 더 많이 쓸까? 실지재고조사법을 더 많이 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손 들어주세요. 내 생각엔 아무래도 계속기록법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실지재고조사법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손 안 드는 분들은 이유를 알아서 안 드는 거예요? 몰라서 안 드는 거예요? 네, 둘 다 안 씁니다. 이것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써요. 왜? 계속기록법이나 실지재고조사법이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둑 맞은 것이 몇 개나 있는지, 감모수량이 몇 개나 있는지, 바꿔 말하면 금액으로 보면 감모손실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혼합한 혼합법을 사용합니다. 자식아 그럼 왜 강의해? 이유는 시험에는 나오니까. 아주 더러워.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거지. 분계 딱 써놓고서 5개를 나열해 써놓고 계속기록법이 아닌 것은 하고 출제할 수 없어. 계속기록법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실지재고조사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분계 기억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것도 재고자산이 상품이죠, 뭐. 상품이죠. 자,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상품이란 말 자체가 없어. 이해하셨어요? 요것만 가지고 판단해도 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몇 가지 특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니은 2번 읽을 차례죠. 상품을 매입할 때 148초.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 계정에 기입하고, 요거 매입할 때 여기 상품 계정에 기입하고 매입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계속기록법은 3번 상품을 매출할 때, 요거 상품을 매출할 때 매출 수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요거 매출 수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매출액에 대항하는 매출 원가를 함께 인식해야 된다. 요거 매출 수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도 함께 인식해야 된다. 다음, 보고기간 중에도 재고자산 금액과 상품 매출이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보고기간 중에도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도 할 수 있죠. 하기 때문에 제일 핵심, 결산정리분계가 불필요하다. 계속기록법은 결산정리분계가 불필요하다. 계속기록법은 결산정리분계가 불필요하다. 다음, 계속기록법의 특징. 뭐 일부 책은 장점, 단점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장점,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특징으로 파악하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 기억,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자동차, 가구 등 고가의 상품을 매매하는 기업의 경우에 적용하기가 편리하다. 계속기록법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야 기록하기가 편리하지요. 자, 니은 안 읽어도 좋아요. 디귿, 책이니까 칸 채우기로 써놓은 건데 이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디귿, 도난, 부패, 파손, 증발 등의 사유로 인한 간무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없다. 도둑 맞은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야. 계속기록법만 사용하면. 다음, 리얼, 장부 기록에 의하여 팔린 것 말고는 모두 남아있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도둑 맞은 것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간무 손실이 기말재고액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기말재고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상될 우려가 있다. 리을 읽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만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나머지는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실지재고조사법. 상품을 매입할 땐 매입 계정에 기록하고 상품 재고장에 입고 기록을 한다. 자, 이거 상품을 매입한 차별에 매입 이렇게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상품을 매입한 차별은 매입. 그리고 사올 때는 한꺼번에 사오니까 입고 기록을 한다. 상품을 매출하는 경우에 매출장에 판매에 대한 기록은 하지만 요거 상품을 매출할 때 얼마에 팔았는지 매출액은 기록하지만 왜? 장사가 잘 돼도 매출액은 집계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판매액에 대한 기록은 하지만 상품 재고장에 출고 기록도 안 하고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도 안 한다. 그러니까 팔았다. 얼마에 팔았나 매출액만 기록하고 더 이상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아. 정신없어. 어떻게 기록해? 오늘 하루 종일 정확히 몇 그릇 팔았어. 아마 공짜로 팔린 것도 있고 뭐 실제로 팔고서 돈 깜빡이고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확한 수량 기록은 안 돼. 그냥 판매액만 기록하지. 자, 3번 기중에는 재고자산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부만 보고, 아까 요 계속기록법은 장부만 보고도 아무 때라도 재고자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있지만, 보세요. 요만큼 사다가 요만큼 팔았네 빼면 아하 얼마가 남았군. 계속기록법은 아무 때나 알 수 있는데 실지재고조사법은 3번 기중에는 재고자산 금액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말 결산 시 일괄적으로 판매 가능 수량에서 기말 재고량을 빼서 요거 판매 가능 수량에서
기말재고량을 빼서 매출 수량 및 매출원가를 파악한다. 결과적으로 4번 기말 결산 시 시산표의 재고자산을 기말재고액으로 수정하고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핵심 결산정리분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기록법 결산정리분계가 불필요하다. 실질재고조사법 결산정리분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악센트를 넣은 이거 갖고 말장난을 누겠죠. 계속기록법 결산정리분계가 불필요하다. 실질재고조사법 결산정리분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사법의 특징, 거래가 빈번한 철물, 의약품, 다량의 저가 상품을 매매하는 기업의 경우 적용해야 할 편리. 그렇겠군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상품을 매출할 때 그 내용을 재고자에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장 업무가 편리하다. 뭐 편리하지 불편한지 이거는 그냥 책이니까 써놓은 거니까 됐고요. 디귿, 도난, 부패, 파손, 증발 등의 사유로 인한 간무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뭔 얘기예요? 계속기록법이나 실질재고조사법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쓰면 도둑 맞은 게 몇 개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리얼, 실제로 확인된 재고수량 외의 상품은 모두 팔린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도둑 맞은 것조차도 매출원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과하게 상될 수 있다. 나머지는 읽기만 해도 돼. 자,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계속기록법, 거래가 빈번하다, 빈번하지 않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 실사법은 거래가 빈번하다. 자, 들어보시고, 계속기록법은 간무 수량이 어디에 포함될 수 있다? 기말재고량에 포함될 수 있다. 실사법은 간무 수량이 매출 수량에 포함될 수 있다. 계속기록법은 결산정리분계가 불필요하다. 실질재고조사법은 결산정리분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간의 핵심 정리 다시 들어갑니다. 계속기록법이나 실질재고조사법은 뭐에 대한 방법이라고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은 두 가지,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 거래가 빈번하면 실질재고조사법,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면 계속기록법. 결산정리분계가 반드시 필요한 건 실질재고조사법. 간무 수량이 기말재고량에 포함될 수 있는 건 계속기록법. 간무 수량이 매출 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실질재고조사법. 됐나요? 자, 기말재고액은 수량이다 단가를 곱한 거라 그랬죠. 문제는 단가를 곱할 때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가 다르면,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가 다르면 뭘 곱해라? 낮은 거. 이 시간에 강의한 요 내용 중에서 단가는 수량자,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것을 곱한다. 이거는 수십 번 떠들 얘기지만 나머지 내용은 1년 중에 오늘 딱은 아니에요. 사실은 기초 강의할 때 말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오늘 한 번 들은 걸로도 조금 거기에 여러 부분 여운이 남으라고 설명을 한 것이지 중요해서 강의한 건 아닙니다. 다만 매출할 때 분계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 매출할 때 분계. 상품을 매출할 때 분계는. 나머지는 막연하게만 이해만 해도 충분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